나는 네가 빛나. 안녕하세요, 한성당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들어와야 돼. 네, 형님 지금 핫한 이슈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잖아요. 선생님 생각하시기엔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 되냐고? 아니 뭐 이미 대통령 만들어 놨잖아 지금. 근데 지금 뭐 말들이 많잖아요. 그 이준석과 김문수가 이제 단일화하고 뭐 이러면은 뭔가 변수가 생길 수 있는지. 나는 변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 지금 현재 뭐 여론이나 어떤 지금 돌아가는 어떤 보면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어떤 여론 자체가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잖아. 근데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지. 열어봐야 아는데 나는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금 변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 그럼 만약에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몇 퍼센트의 승률로 그렇게 좋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야 좀 편하겠다. 물론 뭐 지금 거의 이 이름도 잘 안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거의 뭐 거의 당선이라고 다들 보고 있잖아. 네네. 퍼센트로 따진다면 이렇게 보면은 되게 위험한 거잖아. 60대 40도 아니고 55대 45 되게 위험한 거. 이렇게 보면 되게 그렇죠. 그래서 뭐 58대 42. 이것도 힘든 거잖아. 어차피 이준석이라는 후보는 표몰이를 하려고 나온 거잖아. 표를 뺏는 입장이잖아. 이재명 후보 표를 뺏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자기 표를 얻으려고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나온 거잖아. 그렇죠. 자기 인지도를 높이려고. 그럼 아니 지금 현재 여론상에 10%도 안 되는 그 저기를 가지고 표몰이를 자기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겠어? 절대 아니라는 거지. 난 어찌됐든 나가서 누가 한 사람의 표를 뺏겠다는 마음으로 나온 거잖아. 그럼 그거를 한쪽으로 몰아주겠지. 누구한테 몰아주겠어? 그러면 어쨌든 이준석과 김문수의 단일화? 단일화 이거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난 안 될 거라 봐. 전 안 되고 제가 이재명 후보의 사주를 좀 드릴게요. 요분 앞으로의 운기가 좀 어떨지. 자, 보시죠. 1964년 음력 11월 용띠십니다. 이 사람 사주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뭐 아재명이 많잖아. 네네. 근데 난 이 사주만 놓고 봤을 때는 외로운 사주다. 사실상 지금은 뭐 여론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아침마다 아침 저녁으로 TV 틀면 민주당의 무슨 진짜 최고봉이고 뭐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사람 뒤에 따르는 수식어들이 많고 구설이 많잖아. 외로운 거. 누구 하나 딱 표면적으로는 내 편이 다 뭐 이재명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열어보면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물에 같이 빠져줄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지. 왜 그럴까요? 이 사주 자체가 그래. 자, 부모가 있고 동기일신이 있어. 그러면 지금 내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 형하고도 그렇게 됐지. 그치? 가족과의 어떤 그게 또 안 좋아. 외로운 사주잖아. 정작 나한테 힘이 되어줄 사람들이 내 편이 안 되어 있잖아. 외로운 사주지.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이 될 거다. 난 그렇게 봐.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세워지면은 뭐 관료들을 자기 사람으로 잘 세팅할 거잖아요. 무조건 하겠지. 네, 그럴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뭐 문제 없이 잘 임기를 채워 나갈지. 중요한 질문 했어. 네. 그 전에 먼저 궁금한 거는 정부 관료 세팅을 할 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말이 많았잖아요. 많았지. 그리고 대부분이 또 탄핵이 됐고. 그렇지. 네, 그런 문제 없이 세팅이 물 흐르듯이 이루어질지 이게 궁금하고. 근데 그거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윤 대통령은 자기가 싸워야 될 상대가 민주당이었단 말이야.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잖아. 막 이제 쉽게 해서 윤석열 밑에 어떤 그 관료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탄핵을 당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단지 라인이 윤 라인이라는 것 때문에 잘려나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왜냐면 머릿수가 딸리니까.
그러면 이제는 민주당이니까 문제 없이 정부가 설립되는. 문제는 있지. 왜냐면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독재적인 사상이 없다고는 말을 못해. 자기 말을 안 듣거나 자기 편이 안 돼주면 자기 눈밖에 날 거라는 거지.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그 사람의 정치 활동에 대한 뭐 그런 기준께서 능력, 기존치 뭐 이런 것보다도 너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요런 게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지. 쉽게 뭐 내가 표현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내 이재명은 예를 들어서 이거야. 너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 근데 정상적으로 따지면 너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일을 해줄 수 있는 그거를 먼저 권유하거나 보기 전에 능력치보다는. 그렇지. 너 내가 잘못되면 같이 죽어줄 수 있어? 아니면 네가 혼자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 이걸 더 볼 수도 있다는 거야. 물론 난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표현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은 임기를 마친다. 아, 대통령 임기를 끝까지 마무리한다? 아니, 이것도 아니라고 봐. 왜냐면 이미 우리나라 정치판은 탄핵에 물들어 있어.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민주당의 다수 인원들이 다 이재명이만 저기를 지지를 할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언제부턴가 이 정치가 마음에 안 들면 탄핵. 뭐 이재명도 탄핵이 안 나올 수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임기가 5년이잖아요. 몇 년 차쯤에 그런 이슈들이 생기. 솔직하게 욕 되게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그럼 뭐 정치 세기야 반반이니까. 그럼 댓글은 다 막아주는 걸로 2년. 2년.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보면은 와이프의 이슈 때문에 어쨌든 손해 본 게 좀 있잖아요. 2년 후에 그 탄핵이 되는 문제거리가 본인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건지 아니면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건지. 난 본인이라. 왜냐면 어찌됐든 간에 김건희라는 사람을 표본이 돼서 봤잖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안 사람이 그렇게 나대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표본을 봤잖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어떤 뭐 형사적인 뭐가 안 된다, 뭐 재판이 안 된다, 다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뭐가 또 튀어나올 수 있겠지. 이 대선이 끝난 후에. 우리가 정치적 보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자리 잡지 못하게끔 끊임없이. 공격을 하겠지. 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런 것들이 정치적 보복이 시작될지. 글쎄, 어려운 얘기다. 이게 왜 어려운 얘기냐면 윤석열이라는 그 인물과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봤을 때 그 공격을 받았을 때 단호하게 어떤 자기의 색깔대로 해결할 수 있는 표현이 뭐가 맞냐. 이재명은 아마 그때 그거를 응징을 할 것 같아. 어쨌든 보복이라는 모양새가 보이지 않게끔. 그렇지. 해봐 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다쳐 라는 거를 보여줄 것 같아. 어쨌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큰 돌이 이제 계속 방해물로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데 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정치적으로 위협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현재로서는 뭐 크게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뭐 해봐야 저거지. 이준석 후보는 저희가 별도로 질문을 드리려고 남겨놨었던 건데 네.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은 어쨌든 이번 대선에 나온 것도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이 본인이 만든 이 신당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은 국민의힘으로 다시 들어가서 국민의힘을 본인이 쌓아안고 이재명 정부와 대립되는 그런 그림들을 그릴지.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으로 복귀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받아주지도 않을 것이고. 근데 그런 제안을 받았다고 얼마 전에. 근데 과연 들어갈까요? 들어가진 않는다. 다른 어떤 저기를 세력을 만들겠지. 조상이 돕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조상이 돕는 그런 그림들이 있나요? 그 손님들이나 점사를 보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네. 따라오는 그런 조상의 영혼들, 조상의 귀신들, 기운? 그런 것들이 선생님이 실제로 보이세요? 느끼시거나. 이재명 후보를 봤을 때?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있죠. 여기는 조상에서 어떤 분이 돕는구나. 아니면 어떤 분이 좀 원이 많고 한이 많아서 좀 맞고 있구나. 이런 것 좀 파악이 되지. 이재명 씨는 어떠세요?
조상에서 돕는다고는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조상이 없고 그런 집은 없잖아. 네네. 그치? 뭐 뿌리 없는 나무가 없고 가지 없는 나무가 없다듯이. 근데 지금 이 사주로만 봤을 때 조상에서 돕는다? 아니, 조상에서 돕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내가 살기 위해서 많이 발악을 하고 저걸 한 거야. 이 자리까지 온 거야.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왔다고, 본인 스스로 이루어냈다고 보면 돼. 내가 살기 위해서 밟고 올라오고 쳐낼 거 쳐내고 그렇게 악바리처럼 올라왔다는 거지. 그러면 왜 네. 그런 지금 돕는 조상이 없이 본인 스스로가 자수성가했다라고 하면은 이분이 이제 마음을 조금 바꿔가지고 좀 조상 대우도 좀 하고 뭐 이러면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좋지. 좋은데 그런 기운 어. 그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나요? 방법이긴 하나. 근데 난 나를 믿지요 하는 사람이잖아. 마인드 자체가. 난 누구를 믿는 게 아니라 난 나를 믿는다는 거지. 근데 왜 요즘 정치인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구단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글쎄요. 그것까지 또 보라 그러면 나는 뭐라 말을 못하겠지만 시의원들이나 있어요. 많아요. 종교가 틀리더라도 이 굿이라는 거에 호기심을 가지고 아니면 무슨 작년이 아니라 저번 대선 때 정보로 다닌 사람들이 많아. 웃긴 건 직접들 안 하고 보좌관들이 온다는 거야. 선생님 보시기에 이재명 후보는 뭐 보좌관이 됐든 본인이 됐든 뭐가 와이프가 됐든 네. 구슬을 해야 되냐 안 되냐 하면 좋냐 안 좋냐. 아 했을까 안 했을까도 궁금하고 어. 만약에 하면 또 구순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하면 좋아지냐?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지. 아니 세상에 봐봐. 배고픈 조상 없는 집이 어디 있으며 뭐 단명을 안 한 조상이 어디 있으며 사고로 안 간 조상이 어디 있으며 그렇잖아. 근데 뭐 그렇죠. 그러면 다 구태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 그건 아니지. 아니지만 내가 지금 어찌됐든 간에 큰일을 앞두고 있고 내 조상님 대우에서 나쁠 거 없잖아.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없는 이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경기가 좀 살아나고 그다음에 뭐 미국이나 중국과의 정세가 조금 좋아질지. 미국과 중국과 뭐 그런 것까지는 내가 솔직히 모르겠어.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그러나 국태 민안에 대해서는 내 생각을 해봤지. 이 경기가 과연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빨리 일어날 거냐. 네. 물론 생각을 안 해보진 많이 해봤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야 지금. 나라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내가 새로 그 자리에 대통령이 돼서 누군가 되더라도 그런다고 해서 이게 지금 뿌리가 뽑혀 있는데 이 뿌리를 이 나무를 바로 세운다고 해서 뿌리가 바로 자리 잡을까? 시간 싸움이잖아. 근데 나 혼자 어느 이제 나라의 수장이 돼서 경제를 바로 세운다고 했을 때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될까? 여러 진짜 뭐 다른 당들도 협조가 돼야 될 것이며 아니면 경제가 살아나고 이러려면 국회의원들이 잘한다고 살아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소상공인 살려주고 진짜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살 수 있게끔 뭔가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동네 한 바퀴 돌아봐봐. 빈점포들이 더 많아. 점포 임대들이 더 많고 소상공인들은 폐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야. 쉽게 회복되진 않을 거다. 쉽지는 않다는 거죠. 되겠지. 지금보다 나아지겠지. 근데 지금 새벽 일을 나가도 있잖아. 용역일이 됐든 인력이 됐든 물류센터에 가도 한국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 중국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 외국인이 많죠. 외국인이 더 많아. 문제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 이제 신도님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대기업들이 한국 사람들을 안 쓴다는 거야. 왜 안 쓸까? 퇴근 시간 되면 칼퇴근하고 아니. 챙겨줘야 되는 게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삑 틀렸어. 임금의 차이가 있다는 거야. 대기업들은. 자, 대기업들은 노동자들한테 바로 임금이 바로 안 나가. 거쳐서 나간단 말이야. 그럼 하청업체들은 이제 그 인력을 조달하는 걸로 해서 어느 정도 커미션을 먹잖아. 수수료를 떼잖아. 그러면 한국 사람들을 쓰면 그 수수료가 적다는 거야.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건비가 더 싸다는 거야. 그럼 자연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야. 물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임금의 특히 일반 그냥 동네 무슨 그냥 작은 구멍가게도 아니고
대기업조차도 대기업은 그럼 어차피 내려주는 거니까 뭐 밑에 하청업체가 어디를 뭘 쓰든 자기네들은 맡은 일만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중간에 있는 하청업체들도 한국 사람을 안 쓴다는 거야. 인건비가 틀리기 때문에 이해가 돼? 저거. 네. 그래서 관광지를 가도 나 깜짝 놀랐어. 우리가 이제 기도를 다니면 전국 팔도로 다 다닐 거 아니야. 그러면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다니면 식당에 가면 지방인데도 외곽이고 시골인데도 서빙을 하는 사람들이 남자들도 남자 직원들은 쓰는데 다 외국인이래. 어떻게 생각해? 저라도 싼 인건비를 쓰게.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가면 갈수록 청년 소상공인들이 많아지고 장사하고 싶어서 사업하고 싶어서 물론 그런 청년들도 있겠지. 청년 사업가들이. 근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한간에 그런 썰이 있어요. 이제 성남시장 할 때 이재명? 네. 응. 이재명 후보가 진행했던 것들로 인해서 자살한 사람들이 좀 많지. 그 영혼들이 이재명 씨 주변에 있어서 구설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썰들이 있는데 그거에선 감히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 무조건 아니다라고 말도 못하고 무조건 기다라고 말도 못하지. 왜냐면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고인이고 망자잖아. 그렇게 됐을 때 진짜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내 스스로가 어떠한 잘못과 그 부끄러움을 자기 스스로 비관을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진짜 어떠한 억울하게 억압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이재명이하고 망자만 아는 거야.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그 이재명 후보의 뒤에 뭐 따라다니는 그런 후보들이 있어 보이진 않으세요? 있다고 보지. 없다고 말 못하지. 없을 수는 없지. 근데 표면적으로 우리가 그냥 늘상 듣고 보고 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없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 그냥 그렇잖아. 우리가 어떻게 바람는 말이 천리를 갈 수 있으며 안익된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있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독재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지 이 사주에는. 누가 그랬다며 윤석열을 보고 있으면 전두환이가 보인다고. 그 자리에 가면 다 전두환이 되는 거야. 그 자리에 가는데 어떻게 전두환이 안 될 수가 있어. 내가 대장인데. 그 선생님 터도 많이 보시잖아요. 예. 지금 이제 집무실을 어디로 갈 거냐, 용산으로 갈 거냐, 아니면 청와대로 다시 들어갈 거냐. 그러면 이제 터의 기운으로 봤을 때 용산, 청와대, 그다음에 세종 이렇게 봤을 때 어디가 더 이재명 후보랑 잘 맞는지. 세종으로 가지. 세종으로 갈 것 같아. 갈 것 같아가 아니라 세종이 맞지. 터의 기운으로 봤을 때도 어디가 좋아요? 세종이 좋지. 용산 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용산터에 대해서 시끄럽지. 거기 누가 들어가도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 근데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뒤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무속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무속인들이 그냥 용산으로 가라고 조언을 해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시끄러운 터로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용산으로 들어가라고 했던 이유는 뭘까? 그냥 난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나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그 주변에 뭐 우리가 봤을 때 인왕산도 있고 북한산도 있고 줄기들이 많잖아. 어떤 그 기운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청와대의 기운은 어때요? 지금 현재 청와대 기운? 청와대 기운도 나쁘지는 않지. 좋지만 이재명이라는 사주를 봤을 때는 청와대랑 안 맞는다. 세종이 낫지. 세종이라는 자체가 모든 정치인들이 글로 모이게끔. 막 하려고 그걸 만들어 놨던 거잖아. 얼마 전에 내가 저기 기도 갔다 오는데 그쪽으로 길 하나 내놨더만 길 기가 막힌 거 하나 세종으로 바로 나가는. 그 세종이 계룡산이랑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렇지 충남 그쪽도 괜찮 네. 가깝고. 선생님 이름이 계룡산 날벼락도사예요. 요렇게 지으신 이유는 또 있으세요? 그거 계룡산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벼락이 옆에 탁 떨어진 거지. 믿거나 말거나. 아, 별로 마음에 안 들더만. 어떻게 살아남으셨네요? 맞았으면 죽었겠지. 벼락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우박이 떨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뭐가 떨어지긴 떨어졌어. 그럼 많은 사람들이 계룡산으로 또 기도를 가시잖아요. 계룡산. 명산이니까. 다른 명산과 다른 특별한 기운들이 좀 있나요? 일단 나는 본향이 그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계룡산을 많이 선호하고 내가 신 받을 때 계룡산 가서 뭔가 또 이제 받은 게 있잖아. 느낀 게 있고. 그래서 애착이 많아. 그래서 계룡산을 좋아해. 그러면 세종도 계룡산의 그런 기운들이 네. 이렇게 거기까지 이렇게 있지. 가깝지. 2년 후
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끄러울 것 같다. 어머니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재명 후보에게 영상 편지. 이재명 후보님한테 글쎄 자 이재명 후보님께 이제 대통령이 되실 텐데요. 국태민안을 생각하면 지금 뭐 윤 대통령 시절 아니더라도 우리가 많이 힘들었으니까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서민들을 위한 두루두루 잘 살 수 있는 나라 그런 정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